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러스트를 가지고 같이 재미난 심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원래는 일러스트 툴에 대해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1강부터 뭐 한 20강까지 기초 강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일러스트 툴 자체를 알려주면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하다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툴만 설명하는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죠. 이 기능을 활용해서 뭔가 간단한 거라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 1강부터 한 5강 정도 준비해가지고요, 일러스트로 우리가 가볍게 한번 다양한 것들을 디자인해 볼 겁니다. 일러스트를 정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일러스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강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일러스트 화면으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들 일러스트 화면으로 와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 2017 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좌측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사각형을 하나 쭉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빼빼로 모양처럼요. 자, 좌측 하단의 컬러를 블랙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왜냐면 잘 안 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 이렇게요. 한 요 정도 적당하게 해주세요. 그냥 탁 놔주시면 하나가 복사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Ctrl D 한번 눌러봐요. 어때요? 내가 전에 했던 행위를 다시 한번 반복시켜 주죠. 자, Ctrl D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쭉 길게 그냥 만들어 주세요. 자,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상태가 되셨으면요, 이제는 상단 윈도우에서 쭉 볼까요? 여기 심볼이라는 게 있어요. Shift Ctrl F11이네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심볼 창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사각형들을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탁 해서 그냥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OK 해줍니다. 그럼 어때요? 저장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다 저장이 되셨다면 그냥 그대로 얘는 이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좌측 사각형 툴을 꾹 눌러보시면 다양한 도형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을 선택합니다. 자,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이렇게 가운데 기점으로 정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컬러를 일단은 아무 톤이나 좀 이렇게 연한 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단 이펙트 창에서 3D 들어가신 다음에 두 번째 거, 하나, 둘, 셋,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거 클릭해 줍니다. 클릭. 자, 그러면 우리가 3D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요, 최하단 좌측에 있는 프리뷰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면 어때요? 형태가 변하죠? 이게 뭐냐면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이 도형이 어떻게 변할 건지 우리가 미리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측에 우리가 보면 각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맨 위에 거부터 한번 설정해 보죠. 마이너스 96도. 좋습니다. 마이너스 45도. 좋아요. 마지막은 24도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옵셋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0pt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태에 이 원이 얼만큼 가운데를 뚫리게 할 건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한 64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64 정도?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어느 정도 설정이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하단을 보시면요, 버튼이 4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좌측에 있는 거 맵아트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뜹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좌측 상단을 확인해 보시면요. 심볼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셀렉트 박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맨 하단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검은 색깔의 길다란 빼빼로 사각형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줍니다. 이쪽에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거 말하는 거죠. 자, 얘를 선택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아까 그렸던 게 이 원형, 3D 원형에 살짝 입혀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안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빼빼로 사각형을 쭉 키워주시면 어느 정도 꽉 찬 느낌으로 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길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요. 길게 쭉쭉 피셔도 돼요. 이 정도가 설정이 되셨으면요. 가장 최하단에 보시면 끝에 인바시브라는 게 있어요. 인비시브를 체크해 줍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3D 원형 면이 싹 사라진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좋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OK. 좋습니다. 여기도 그냥 OK 눌러주시면 돼요. OK. 좋아요. 그러면 뭔가 되게 복잡해요. 그죠? 자, 이제는 상단 툴에서 오브젝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쯤에 익스펜드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이 바뀌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셀렉트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이 살짝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언그룹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만 해주시면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삭제하실 때 잘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잡고 막 삭제하면 다 날아가요. 아셨죠? 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입체적이면서도 라인 형태의 약간 도너츠 모양을 하나 만들어 봤죠.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으면요. 이제 이 앞에 심볼을 전체 클릭하신 다음에 한번 색깔을 입혀볼게요. 쿡 클릭해서 아무 색이나 쿡 입혀보도록 할게요. 다시 원이 도너츠 모양으로 합쳐지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라인만 원하잖아요. 다시 컨트롤 Z로 뒤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하면 이 빈 공간에도 라인이 지금 잡혀 있는 게 보이시죠? 원래는 이 검은색 면만 라인이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빈 공간에도 지금 면이 투명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명한 면을 우리가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자, 다시 축소해 볼게요. 축소. 이렇게 축소한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한번 제거해 줄 수 있을까요?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리핑 마스크가 있을 거예요. 클릭해 줍니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해서 딜리트 키 탁 눌러주시면 이 빈 공간에 라인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쪽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 클릭해서 툭 해서 그 다음에 이 빈 공간 잡고 틱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작업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귀찮은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죠? 어디가 빈 공간이 있고 어디가 아닌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확대 한번 해서 조금 더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바로 지우고, 여기도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씌우고 지우고. 자, 한번 쭉 볼까요? 쭉 봅시다. 일단 제 눈에는 빈 공간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셨다면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최상단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가 있어요. Shift Ctrl F9입니다. 클릭해 줍니다. 자, 패스파인더 창이 떴으면요. 가장 좌측에서 최상단 같이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하면 이 라인들이 쪼개졌던 게 다 합쳐지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그라디언트 창이 띄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윈도우에서 잘 찾아보시면 그라디언트가 있을 겁니다. 컨트롤 F9네요. 클릭해주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뜹니다. 이 그라디언트를 클릭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라디언트를 내가 원하는 컬러 톤으로만 바꿔주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톤 하나 이렇게 해서
뭐 나는 약간 여기는 밝은 노란색이 들어올 거야. 뭐 끝에는 좀 진한 색이 들어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쨍한 톤에는 약간 어두운 톤의 바탕화면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어떤 톤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쭉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어두운 톤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면 됩니다. 확대, 짠, 어때요? 느낌이 나쁘지 않죠? 이제 이 바닥에다가 그림자 하나 넣어주면 끝인 거예요. 정말 금상첨화죠. 자, 이 상태에서 간혹 가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움직여도 되긴 합니다. 움직여도 되긴 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처음에 3D를 잡았던 그 형태에서 살짝만 변형시켜주는 정도 수준으로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3D 툴에서 각도를 설정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각도에 따라서 지금 라인들이 형성이 됐고 그라디언트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 각도를 너무 변질시키면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그림자 효과랑 약간의 질감과 조금 톤 조정을 한번 컬러 보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조금 더 완성도를 올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원을 크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갖고 가서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도너츠 형태가 엄청 크게 들어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얘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줄게요. 엔터 쳐줍니다. 상단 윈도우에서 레이어 하나 켜줘야겠는데요. 자, 이 포토샵 부분은 뭐 특별히 강의는 아니니까요. 그냥 따라 하실 분들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이겠죠.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금 갖고 왔던 도너츠 있죠? 각도 살짝만 틀어줄게요. 컨트롤 J에서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Alt Shift Delete로 이렇게 블랙을 뒤에다 하나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T 한 다음에 쭉 내립니다. 그 다음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중간 잡고 살짝 틀어줍니다. 자, 확대 한 다음에 적당하게 간격을 맞춰봅시다. 아, 이 정도 느낌이면 되겠구나. 엔터 쳐주시고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약간만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 지우개 갖고 오셔서 브러 값 최대로 주시고요. 오퍼시티 한 5% 아니다 10% 정도 주신 다음에요. 한 지우개로 살짝 터치하면서 끝에만 약간씩만 날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날리면 또 느낌 자체가 또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M을 누른 다음에 커브 값을 약간만 입혀줄게요. 살짝 밝게 갔다가 약간 쨍쨍한 부분은 살짝 쨍하게 이 정도 오케이 좀 눌러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컬러 톤 자체를 바꿔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컨트롤 U 누른 다음에요. 여기서 최상단 있죠? 이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양하게 컬러들이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채도를 더 올릴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고요. 뭐 더 어둡게 갔다가 밝게 갔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컨트롤 B 컬러 밸런스 들어오신 다음에 이 톤 자체를 약간씩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의 변화를 갖고 오시는 것도 느낌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감을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질감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일 페인터를 활용한 방법과 노이즈를 활용한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대할게요. 자, 확대한 다음 상단 필터에서 노이즈, 애드 노이즈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를 이렇게 슉 주시면 돼요. 노이즈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근데 너무 과하게 주면 이질감이 나니까요. 한 5에서 6 정도만 적당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5에서 6이라는 수치는 이 원형, 이 도너츠 디자인의 크기에 따라서 질감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 필터에서 스타일에서 오일 페인트가 있어요. 5번째 겁니다.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설정을 만져주시면 되는데요. 이 오일 페인터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질감이 살아나게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그냥 이런 기본 정도 설정으로 OK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축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때요? 약간의 질감의 느낌이 나타나면서 조금 더 뭔가 실사 같은 느낌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실사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좌측 툴에 보시면은요, 다치 툴하고 번 툴이 있습니다. 다치 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밝게 흰색으로 칠해주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번 툴은 뭐겠어요? 어둡게 하는 겁니다. 자, 어둡게 상단에서 투명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강하게 한번 가볼까요? 100%한 다음에 여기 한 번만 톡 터치하면 돼요. 100%라 터치만 해도 충분히 진해집니다. 이렇게요. 충분히 진해져요. 충분히 툭 좋습니다. 자, 비포 애프터 이쪽 보세요. 이쪽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확실히 변화가 차이가 나시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 변화 약간의 미세한 변화긴 하지만 이 변화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자, 밝은 부분들도 다시 한번 싹 한번 돌려줄게요. 끝입니다. 이제 확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도너츠 형태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어려우신가요? 쉬우신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생각보다. 왜냐하면 제가 친절히 알려드렸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디자인을 한번 해봤어요. 되게 기초적인 툴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우세요? 아니면 좀 쉬우세요?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활용한 기초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심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을 자주 올려서 우리 일러스트 초보분들, 포토샵 초보분들을 위한 강좌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툴 강의 자체는 원래 계획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툴 자체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직접 그 툴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보거나 응용해보지 않으면 사실상 도움은 안 돼요. 이렇게 저와 같이 그냥 간단한 거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툴을 익혀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리였습니다.